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이 너무 많아 2시간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수지리 믿으면서 일본을 마냥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라는 질문입니다. 네, 풍수에서는 일본은 100년의 적이요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 듯 하네요. 두 번째로, 침대 밑에 서랍이 있는 침대도 해당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침대 아래에 서랍이 있는 것에 관해서 질문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침대 밑에 서랍이 있는 것은 침대의 한 부분이며 이것은 그렇게 사용이 되도록 만든 용도라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잘 사용하세요. 세 번째로, 교수님 동영상 보기 시작하면서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침대의 물건들을 최소화했습니다. TV와 컴퓨터도 치우고 책들도 옮겼고 거울, 달력, 시계, 그림, 식물도 모두 치웠습니다. 현재는 그냥 침구와 붙박이 옷장만 남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침실이 너무 휑하네요. 그동안 침실에 두면 안 좋은 물건만 열거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침실에 두면 좋은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해외여행 다니며 수집한 기념품이나 어릴 적 장난감들을 두어도 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침실에 두어야 할 것에 관해서는 조만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장난감이나 수집품들은 절대 침실에 두지 마시고 거실이나 다른 방에 보관을 하시도록 하세요. 네 번째로, 집 거실에 나무로 만든 코끼리가 아빠, 엄마, 아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 집 거실에도 작은 가족 인형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행복과 화목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름 아니라 공기청정기 안에 필터가 모두 숯 재료인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청정기를 안방에도 거실에도 두고 살고 있는데 이럴 땐 어쩌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숯은 숯 자체의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침대나 보료, 매트, 또 청정기 등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잘 사용을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선생님 작은 화분은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작은 화분은 주방을 제외하고 어디에 두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일곱 번째로, 저는 지금 원룸인데 원룸에 난초 하나를 얻어왔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난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집이 좁아서 잡 물건들을 도저히 둘 데가 없어서 침대 밑에 두었는데요. 이건 어쩌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다른 곳에 두시도록 하세요. 절대 침대 밑이 혼잡해서 잘 사는 집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딸아이 침대 아래가 수납형으로 되어 있어 철진한 옷이랑 이불을 넣어 두었는데 그것도 안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납형으로 된 침대는 그렇게 쓰라고 만든 거예요. 네, 이는 용도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 풍수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열 번째로, 저희 집에 강가에 조그마한 배가 있고 소나무와 뒤편으로 산이 있는 수묵화가 있는데 복도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묵화가 원래 색감이 선명하지 않아서요. 이건 어떤지요? 그리고 조선시대 시장 풍경 그림을 선물 받았는데 어디에 놓는 게 좋을지요? 이 그림은 색감이 밝고 즐거워 보이는 그림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도무지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가질 않네요. 언제 제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주세요. 제가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11번째로, 저희 부모님 사망 후 화장하고 영정사진은 납골당에 안치를 하였습니다. 한 번씩 그리울 때 납골당을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묘지를 만들어 부모님의 족적을 남겨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화장 후 뼈를 뿌린 장소는 정확히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절대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런데요. 가묘를 하나 만드시고 영정사진과 부모님이 살아생전 쓰시던 물건이 있으시다면 같이 묻으시고 화장 후에 뿌린 장소에서 이를 고하시고 이 가묘를 진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2번째로, 아이방 벽면에 대형 세계지도를 붙여두었는데 이런 것도 안 좋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는 학습자료이니 아주 좋은 거예요. 아무 걱정 마세요. 13번째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갑이 깨끗해도 1년, 3년,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할까요? 번갈아서 쓰고 있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더럽거나 교체를 해야 할 때만 그 주기로 교체를 하십시오. 14번째로, 교수님 설 연휴 끝나고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3주 크게 앓으시며 몸져 누워 계시다가요. 자식들이 사준 비싸고 좋은 옷이 너무 많아 최근 가장 즐겨 입으시는 것만 태우고 조금 남겨두고 골라서 기증을 하려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의류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 태워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니 할 수 없겠네요. 장례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힘드시면 의류함에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 15번째로 선생님 집 짓고 상랑 올릴 때 날짜는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집에 상랑만큼은 좋은 날짜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교수님 지갑을 전혀 안 들고 다니다가 교수님 말씀 듣고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종류보다 저의 수입에 적절한 가격에 구매를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지갑은 내 형편보다 조금 좋은 것, 조금 고급스러운 것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것이 풍수적으로 아주 좋아요. 다음으로 남편이 12월에 퇴임을 했어요. 넥타이가 너무 많아서 몇 개만 두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거 남을 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넥타이는 절대 남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남 주지 마세요. 다음으로 저희 집은 8층 건물인데 5층을 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예전에 재물포역 근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서 다 망가진 채로 있어요. 재개발도 안 되고 땅 주인이 여러 명이다 보니 빨리 안 된다고 합니다. 집은 작지만 정남향이고 좋아요. 이사를 해야 할지 계속 살아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주변 사진을 보지 못해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계속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긴가민가 하실 때는 이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다음으로 옷을 어떻게 버리는 건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으로 교수님 침대머리 북동쪽에 놓아도 괜찮은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젠 제발 침대 머리 방향보다 침실의 조명에 더 신경을 쓰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옷장에 가방류는 두어도 되는 거죠?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가방은 의류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옷장에 금고를 넣어 두었는데 그건 괜찮을까요? 다른 데는 둘 곳이 없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무조건 다른 곳을 찾으세요. 절대 옷장에는 돈이나 금고를 넣어 두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 판상형 구조 남향이라 테라스가 남쪽, 맞은편 북쪽이 주방인데 이런 경우는 주방의 남쪽이 어디가 되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집 가운데 서서 동서남북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갑에 구입 시기가 있을까요?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라고 그 시기에 사면 좋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지갑은 구매 후 홀수년들을 기준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외 특별한 구매 시기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달 말일께 갑작스럽게 집을 옮기게 됐습니다. 동기생의 빈집에 들어가려는데 2년 전 그 친구 어머님께서 노안으로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고요.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그 집에서 사셨고 가보니 쓰시던 가재도구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친구는 가구만 빼줄 테니 가전제품은 그냥 쓰라는데 제가 이거 받아서 써도 될까요? 참고로 고인께서는 참으로 온화하셨던 분이고 그 가족들 또한 무탈하게 잘 지내는 집안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 적당한 풍수용품을 몇 개 가져다가 두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으로 재물운 반지가 궁금해서요. 혼자 사는데 결혼할 사람도 없으며 어머니에게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가족들은 어머니도 포함이 되죠. 충분히 가능하고 또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집안의 차남이신데 큰집의 사정상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살다가 얼마 전 큰집의 형님이 모든 제사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여 집에 보관 중인 조상님들의 영정사진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영정사진은 깨끗한 상자에 흰 종이로 잘 포장을 하셔서 넣어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작은 수족관을 얻어서 쓰고 있는데 어찌해야 되는지요? 교수님 버려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그분께 돈을 조금 주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